자, 나도 축구 전문가 6차시 활동입니다. 벌써 마지막 차시네요.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았고 축구를 즐겨봤던 친구들이라면은 선생님 얘기들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반면에 평소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이라면은 조금 생소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만이라도 조금이나마 축구에 관심이 생기고 경기를 보는 또 이해하는 눈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진짜 정말 많거든요. 축구라는 스포츠의 장점이. 월드컵도 4년마다 열리고 올림픽에도 축구가 있고 이렇게 국가대표 메이저 축구대회만 2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고요. 또 이건 이외에도 국가대표 평가전 있죠. 그리고 월드컵 지역 예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모든 국가마다 프로리그가 있고 유럽 축구리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었던 U20 월드컵도 있죠. 진짜 정말 많네요. 이렇게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즐길 수 있는 대회며 경기도 훨씬 많고요, 축구가. 그리고 또 그 취미를 참여하면서 내용을 공유하는,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서 취미로 갖기에는 정말 괜찮은 스포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마땅한 취미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걸 해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축구는 직접 해야 재미있고 또 직접 경기장에서 봐야지 재미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차시 수업이 평소보다도 더 노잼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지루하고 힘들 거고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교시부터 6교시, 7교시까지 쌍방향을 하는 온라인 주간에는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교과 수업 시간이니까 지금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나름대로 텐션을 올려서 재미있게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화이팅! 네,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학생 담당 체육쌤이죠. 박현준 선생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 최강동안 현조쌤이에요. 최강동안이신가요? 네, 최강동입니다. 저보다 누나 아니신가요? 아, 왜 그러십니까? 근데 축구는 좀 보시나요, 평소에? 축구는 월드컵 빼고는 안 봤습니다. 네. 왜 안 보시죠, 대체? 재밌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생들 중에도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면 네, 더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축구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공부는 하시잖아요. 알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오늘 할 주제인 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켜셨나요, 근데? 아니요. 카메라 켜세요, 빨리. 네, 이거 누르면 되나요? 네. 자, 축구를 알아보기 전에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스포츠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런 형태의 스포츠를 영역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형 경쟁이 뭔지는 박현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형 경제 스포츠는요, 자기의 골대를 지키면서 상대 영역에 침범해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으면서 이기는 경기죠. 그럼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는 축구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축구 말고 농구도 있고요. 네, 농구도 뭐 수비가 있고 상대방 그쵸. 중에 골을 넣으니까. 네. 그다음에 핸드볼도 있겠네요. 핸드볼, 농구, 네. 핸드볼. 또 미식 축구? 미식 축구. 미식 축구도 상대방 진영에 침범하니까. 네. 예, 그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하키도 그럴 수 오, 있고. 그렇네요. 예. 네. 여러분들도 또 어떤 게 영역형 경쟁 스포츠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편 영역을 지키면서 상대편 지역에 침범해서 골을 넣어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단체로 하는 경기가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팀끼리 서로 협동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서로 네.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예. 그러면 축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축구가 최초 시작된 게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인데요. 네. 영국이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식으로 식민지가 많았거든요. 영국이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스포츠도 영국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 나라 놀이를 안 하고 자기네 나라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축구하고 놀다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전수하는 과정에서 축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접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저 분명히 축구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특성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간단해서인 것 같아요. 간단해서 다른 것처럼 막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간단했고 또 굳이 공이 아니더라도 뭐 바람을 넣어서 찰 수 있는 거면 할 수 있는 게 축구기도 하고 또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업사이드 말고는 그렇게 복잡한 규칙이 없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에 들어가서 3초 있으면 안 되고 몇 초 안에 어디 나가야 되고 뭐 몇 발짝 걸으면 안 되고 이런 복잡한 룰이 있는데 축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비교적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워서 더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가 되게 격렬한 스포츠에 신체 활동도 많고 과격하고 옛날에는 막 주먹으로 때려도 되고 막 망치 들고 다녀서 때리면서 해도 상관없다고 진짜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과격한 스포츠였는데 그런 것들이 그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죠? 학폭을 가겠죠? 네. 근데 스포츠의 특성이 허구성이라고 해서 네.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스포츠 현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남들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힘이 세서 남들을 몸싸움으로 이길 수 있고 네.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공을 세게 찰 수 있고 하는 모습들이 신체적으로 우수한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신체적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축구를 하면서는 가능하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걸 보여주면은 문제가 되고 학폭이 갈 텐데 축구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더 환호하겠죠. 멋있다고 막. 멋있다고 하겠죠. 그런 모습들이 특히 남성들한테 더 매력을 느껴져서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이 더 많이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뭘 물어봐야 되는데 네. 뭐 물어보기로 했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 그거 게임 왜 이거. 그리고 전에 제가 말했었는데 그 동네마다 다른 룰이었거든요. 축구도 원래 이 동네에선 이렇게 하고 이 동네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통일된 스포츠로서의 축구로 변화되는 과정을 현정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우리 팀 짤 때 어퍼라도 쳐라 이런 거 쌤 시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아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요, 막 대전도 다르고 천안에도 다르고 천안은 막 어퍼라도 쳐라. 우라이 헬스 그거 다르죠. 봐봐요, 여러분, 달라요. 또 어떤 데는 뭐 대댄지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지역마다 지방마다 다른데 이제 이런 다 다른 규칙들을 스포츠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통합되고 통일된 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도화된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놀이는 임의적으로 그 동네마다 다른 거고 스포츠로 가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규칙이 된 거죠. 그러면은 동네 룰은 놀이고 그렇죠. 이제 전 세계 공통 협회가 있는 거면 스포츠다.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쉽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6차 시에 걸쳐서 나도 축구 전문가 활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전 여학생들이 생겼을 거라고 믿어요. 여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해야 되죠. 네,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공을 이렇게 만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먼저 우리는 여자친구들은 공을 다루는 컨트롤하는 것부터 조금씩 배울 거예요. 축구가 뭐 손처럼 이렇게 손에는 신경이 많아가지고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근데 상대적으로 발은 손처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없는 신체 부위라서 마음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막 아씨 안 해. 맞아. 끝났어. 포기해야지. 인생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쉬운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쵸. 해나가면은 이 발도 금방 적응을 해가지고 학교 수행평가 다 A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수행평가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네. 있죠. 화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를 타면
여학생 축구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여학생 축구 화이팅! 안녕. 안녕. 아닌데? 뭐였지? 뭐지? 축구가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상위가 아. 되냐고 뭐라고 왜 이렇게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그래 그렇게 말해. 선생님 그럼요 축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된 거예요?